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다, 검찰 출신을 또 시킬 수 있느냐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탄핵 찬성 후보 중에서 가장 명확한 사람,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한동훈 전 대표밖에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8대0 파면이 선고되고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고 이제 경선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현타가 올 것입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오늘은 제가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게 된 이 오랜 시간, 그 마음의 행로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새로운 지도자에게는 애증의 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강을 잘 건너면 한동훈 대표처럼 지속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회창,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처럼 본인이 성공하는,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이것은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을 겪게 되고 그런 이 사건과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애증의 강물이 형성이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가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이 대위했던 법무부 장관 시절, 그가 대정부 질문에 맞서서 야당의 무리한 논리와 이 팩트 없이 공격을 하는 선동, 이런 것에 강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명석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사실 그가 상당히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대위원장 그리고 총선 참패 그리고 나서 이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당대표로 다시 또 올랐을 때 그때 상당히 그는 애증의 강을 잘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대표 때 득표율 63%. 압도적으로 이제 원희룡, 나경원 후보를 눌렀었죠. 그런 것들은 명약관화합니다. 젊은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칠이 덮여져 있는 이 집권 여당을 변화와 쇄신으로 이끌어라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주문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애증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참신한 인상, 그의 세련된 외모, 그리고 명석함이 드러나는 어떤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군대를 36개월 공군 장교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경력 관리에 하자가 없는 것, 이런 등등이 그에게 상당히 좋은 어필의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애증 중에서 이제 증에 해당되는 그의 비판자들에게 반감을 심어주게 된 동기는 역시 배신자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가 왜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느냐, 왜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국민 파리를 해서
자기 이미지 정치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에 보면 본인이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의료 개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민심 이반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을 해 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것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당의 대표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가 이제 배신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부르게 된 사건들은 예를 들자면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이것은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든가 김경률 최고가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논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여당이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 그리고 김경수 사면, 그러니까 복권이죠.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 것,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것을 템포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치고 나온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 사건 검찰 발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끔,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끔 입장을 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엄 사태 이전까지 배신자 논란을 불러왔던,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응집하게 된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두 가지로 인해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한동훈 전 대표가 만들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책에서 밝힌 대로 나름대로 상당히 물밑에서 해결을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둘째는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로서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사정을 설명을 하고 당대표로서, 당 지도자로서, 그리고 어떤 것은 what it is,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실체보다도 정치권에서는 what it looks like,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것을 어떤 때는 간과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미숙에서 탈피해서 상당히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어떤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당대표로서 국민을 의식을 해서 지켜야 될 입장과 도리가 있다, 상황에서 어떤 이 조직과 당,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론이, 공사 구분론, 이런 지론이 압축해서 폭발한 것이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데에 앞장서고, 그걸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에 강력하게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18명을 이끌고 계엄 해제 요구에 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해서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구한, 이런 노력을 한, 이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추진회 때 보여줬던 용기가 이 배신자 논란을 불러왔던 어떤 정치적인 미숙,
정치적인 미숙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덮고 애증의 강을 건너서 이제 지속적인 신뢰와 애정이 가능하게 된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애증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한 지도자가 이회창,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이라면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본질적으로 이 애증의 강을 잘 건너고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신자 프레임 따위는 탄핵의 강물에 던져버리고 현타를 느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애증을 넘어서니 한동훈이 보이더라. 이런 마음의 행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